네, 안녕하십니까.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자, ABS를 조정했다라는 소식 들려와서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ABS 존이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ABS 존의 규격 자체는 유지가 되는데 높은 존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1cm 정도 낮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투구하는 입장, 타격하는 입장에서 1cm는 굉장히 크죠. 지난해 2023 시즌에 비해서 엄청난 타고 투저 시즌이었던 2024 시즌이었는데 시즌 홈런 개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전체 홈런 개수가 500개 이상 늘어났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타고 투저 시즌에는 본인구도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고, 타자들의 기술 향상, 투수들의 기술 저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ABS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ABS 존이 아무래도 높은 코스, 물론 높은 코스의 좌우 칠 수 없는 코스도 있었지만 거기에만 던질 수 있는 투수는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투수들이 이제 그 코스를 공략해버릇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심판들이 볼 때보다 좌우 폭은 상당히 줄었죠. 특히나 이제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원래는 한국에서 뛸 때 예전에 메이저리그 진출하기 전에는 좌우폭을 상당히 잘 활용을 했던 투수인데 이게 스트라이크 존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애를 먹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이후에 좀 적응을 잘 하기는 했었죠. 그런 부분, 그리고 위아래를 잘 공략을 해야 되는데 낮은 쪽보다는 보통 투수들은 낮은 쪽을 공략하기에 마련인데 그 낮은 쪽이 잘 잡히지 않고 높은 코스가 잘 잡히다 보니까 높은 코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코스에 잘못 던지면 장타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타가 많이 나왔다라는 분석이 많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존이 도입되던 간에 그 존들을 잘 공략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던져야 되면 여기 던질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 적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속구를 던지는 선수들, 예를 들어서 문동주라든지 한승혁 같은 선수들은 높은 존으로 조금 효과를 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낮은 존 공략에 있어서 연습을 조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선수들은 사이드암 투수들이에요. 특히나 ABS 존이 지난 시즌에 도입이 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투수는 개인적으로는 KT 위즈의 고영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표는 원래 제구가 정말 좋은 투수잖아요. 그런데 2023 시즌 9이닝당 볼넷 개수가 0.98개였는데 2024 시즌에 1.26개까지 상승을 했어요. 물론 1.26개도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평소 우리가 고영표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것이 고영표가 자주 던지는 그 체인지업, 낮은 존에 걸치는 그 체인지업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고영표 선수는 ERA도 2023 시즌에 2점대였는데 4.95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됐죠. 사이드암 언더핸드 유형의 투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체인지업, 가라앉는 공을 던지는 투수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저는 엄상백 선수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엄상백 역시 ABS 존에 애를 먹었던 선수입니다. ABS 존에 적응을 못했다라기보다 본인이 즐겨 던지는 볼의 구종이 ABS랑 잘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ABS 존이 낮아지는 부분은 저는 엄상백에게도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이드암 유형 선수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게 낮은 존 공략이 힘들었다. 팔이 아래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낮은 코스가 조금 더 빡빡하게 잡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었죠. 엄상백은 커리어 내내 피홈런이 그렇게 많은 투수가 아니었어요. 9이닝당 피홈런이 커리어 동안 1.05개였는데 지난 시즌 유독 많았습니다. 1.49개로 폭등을 했죠. 오히려 2023 시즌에는 0.48개로 굉장히 낮은 피홈런을 허용했던 투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엄상백 선수가 주로 구사하는 구종들이 높게 형성되면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는데 엄상백은 역시나 낮은 코스 그리고 본인이 즐겨 던지는 체인지업 같은 공들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본인의 피칭 디자인
디자인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ABS 존에 적응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존이 낮아지면서 엄상백은 조금 더 좋은 결과물들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BS는 저는 너무 좋은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쟤네들도 빨리 ABS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야구할 필요가 없다. ABS 도입으로 인해서 야구 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일관적이어서 굉장히 좋은데 결국 그리고 또 야구 잘하는 선수들이 야구를 잘하게 되는 건 똑같은 결과값이다. 그렇게 본다면 ABS는 너무 저는 환영하고 이번에 이제 선수들 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렇게 낮추게 된 것도 저는 굉장히 건강하게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부디 하나이글스의 투수들이 잘 적응해서 바뀐 존에도 잘 적응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도출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잘하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류현진 선수는 어느 존을 갖다 놔도 잘 공략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상백 선수도 기대가 되고 황준서도 기대가 됩니다. 황준서 같은 경우에는 낮게 깔리는 공들이 자기의 생각보다 잘 불리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고 아무래도 황준서는 구위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공이 들어가면 얻어맞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히려 황준서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물론 결과는 다 까봐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 선수들이 잘 적응해 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